아, 사회 집단. 우선 군이 극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하다. 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지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전 세계의 군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군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다. 만약 군이 진보적 성향을 갖는다면, 다시 말해서 현재의 체제를 거부하고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고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안정을 위한 군의 보수화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군도 보수적인가? 보수적인가?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북한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것이니 북한군은 진보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현재의 체제에 대한 입장과 직결된다. 현재 체제가 무엇이든 그 체제를 옹호하면 보수가 되고 그에 대해 반대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면 보수일 것이고, 개혁과 개방을 추구한다면 진보로 분류될 것이다. 다만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사용 방식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면 보수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면 진보로 구분한다. 세계 각 국가의 군이 보수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어쩌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된다. 한국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모병제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들의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특정 시간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유지, 질서에 대해 교육받는다. 다시 말해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교육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특정 사람들은 군의 성향이 보수로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대다수의 젊은이는 균형적인 시각을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까닭에 자연스럽게 보수적 성향에 익숙해진다는 데 있다. 이렇게 군에서 보수적 성향을 교육받은 국민의 절반은 사회에 나와서도 보수적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의 정치적 성향을 편향하게 된다. 정치적 성향을 편향되게 한다. 정치적 성향을 편향되게 한다. 다음으로 종교는 왜 보수에 위치하는가? 종교를 보수에 배치한 이유도 군을 보수에 배치한 이유와 유사하다. 종교는
그것이 어떤 종교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교, 이슬람, 불교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종교는 사회의 체제를 인정한다. 현재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교리는 없다. 종교의 공통된 관심사에는 자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문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종교에서 너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니 사회를 바꿔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종교는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내면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은 그 사회의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말한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아편이 개인이 처한 삶의 고통을 허구적 환상으로 회피하게 하듯이 종교 역시 심리적 안정을 통해 민중이 느끼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교는 치열한 실천적 저항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행위의 가치를 폄하하고 사후 세계나 내면 세계라는 개인적인 관심사를 부각함으로써 사회로 향해야 마땅한 정당한 분노로 안으로 삭히도록 한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 전체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설명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진보적 성향을 띠는 종교 운동도 존재한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은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 또한 한국에서 천주교정의 구현사 재단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진보적 종교운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구구에 배치한 것은 아직까지는 진보적 종교운동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근본 교리의 특성상 보수적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남미의 가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해방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의롭지 못한 경제, 정치, 사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신학을 해석하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의 신념은 로마 교황청이 마르크스주의와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 문건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위축된 상태다. 군과 종교를 보수로 묶음으로써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집단이 공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군과 종교는 공존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다른 집단이다. 군은 합법적으로 적에 대한 사살 행위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집단이고 반면 종교는 살생과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는 부대마다 종교시설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신앙이라는 이상과 적과의 대립이라는 현실의 괴리가 이런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만든 것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와 군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성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종교와 군이 공유하는 공통 분모는 그들이 보수적 성향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 기득권과 자본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해당의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군은 이해를 같이 한다. 사후세계나 내면세계라는 개인적인 관심사를 부각함으로써 사회로 향해야 마땅한, 하지만 이것은 종교 전체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설명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진보적 성향을 띠는 종교운동도 존재한다. 이처럼 진보적 종교운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극우에 배치한 것은 아직까지는 진보적 종교운동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근본 교리의 특성상 보수적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보수적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보수. 예를 들어 20세기 남미의 가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해방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의롭지 못한 경제 해석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신학을 해석하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정의의 관점에서의 신념은 로마 교황청이 마르크스주의와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 문건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위축된 상태다. 군과 종교를 보수로 묶음으로써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집단이 공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군과 종교는 공존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다른 집단이다. 군은 합법적으로 적에 대한 사살 행위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집단이고 반면 종교는 살생과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는 부대마다 종교시설이 있다. 부대마다 종교시설이 있다. 종교시설이 있다. 시설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신앙이라는 이상과 적과의 대립이라는 현실의 괴리가 이런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만든 것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와 군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성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종교와 군이 공유하는 공통 분모는 그들이 보수적 성향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 기득권과 자본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해당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군은 이해를 같이 한다. 학생운동은 오늘날에 와서 그 영향력이 미미해진 반면 추구하는 이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채로워졌다.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오늘날의 학생운동 전체를 서술하긴 어려우니 전통적인 학생운동 단체만을 대략적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학생운동은 NL과 PD로 구분된다. NL은 National Liberation의 약자로 번역하면 민족해방 정도가 된다. 이들은 반미와 통일을 추구한다. PD는 People's Democratic의 약자로 민주 정도로 해석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반대, 노동해방을 지향한다. 이 둘의 근본적인 뿌리는 마르크스에 가서 닿는다. 어쨌거나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 NL은 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PD는 그것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고 둘 다 진보라 불러도 무방하지만 당사자들은 세부적인 논의들을 두고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다만 이제는 NL이건 PD건 대학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대학 캠퍼스는 이들을 붙이던 사회 비판적인 대자보 대신 영어회화 광고와 취업 설명회,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요즘 학생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안쓰럽다. 중간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 논했다. 그리고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치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부터 상기해보자. 4가지 경제 체제 중 오늘날의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시장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금과 복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세금 인하는 직접적으로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된다. 반대로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추구한다. 세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그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이 이익을 얻는다. 결론적으로 경제 체제의 선택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 중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 발생한다. 정치는 이 대립하는 두 집단 중에서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우선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보수라고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진보라고 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는 어떤 계급의 이해를 우선하는지, 어떤 계급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론적 측면에서 구분한 보수와 진보 개념을 토대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현실적으로 구분해 보았다. 현실적 분류는 정당, 미디어, 경제 집단, 사회 집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앞의 도표와 같다. 세상은 둘로 구분된다. 세계는 이분화된 세계다. 보수는 언제나 보수끼리 협력하고 진보는 언제나 진보끼리 협력한다. 이들은 항상 동일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그런 까닭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는 이들의 대립적 관계를 견제하고 파악해야 그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제 사회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FTA, 무상급식, 민영화, 보수와 진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해보자.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사건에서 대립하는 주제들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함으로써 그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은 배제하고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3가지 이슈인 FTA, 무상급식,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FTA 문제.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의 무역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FTA에 찬성하고 반대할지 분석해 보자. FTA는 관세, 즉 세금에 대한 논쟁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낮추려는 제도다. 세금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복지가 낮아진다. 세금이 낮아지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되고 복지가 낮아지면 노동자와 서민의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FTA에 대해 보수는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하게 된다. 우선 보수 정당은 이에 찬성하고 추진하려 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FTA의 장점을 부각하고 기업의 수출이 확대되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과 자본가가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이 대상이 된다. 군이나 종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입장을 발표한다면 FTA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은 FTA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진보 언론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없어 손해를 볼 거라고 강조할 것이고 직접적 피해의 대상인 농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피해를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감소하고 시장의 자유화가 확대되므로 노동자와 서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학생운동, 단체의 거센 반대가 진행될 것이다.